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으로 설명될 수 없다. 미국의 영화 전문 매체 버트 와이도는 더 글로리를 접한 뒤 이렇게 첫 문장을 남겼다. 그리고 이 한 줄은 2023년 초 전 세계 수천만 시청자들이 동시에 느꼈던 감정을 가장 정확하게 압축한 표현이기도 했다. 2022년 12월 30일 넷플릭스의 한 편이 한국 드라마가 조용히 공개됐다. 놀랍게도 공개 직후 첫 주 이 작품은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부문 1위에 올랐다. 그 한 주 동안 기록된 시청 시간은 248만 시간에 달했다. 이후에도 흐름은 이어졌다. 무려 8주 연속으로 글로벌 순위권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공개 이후 28일 동안 누적된 시청 시간은 4억 690만 시간. 이 수치는 넷플릭스 비영어권 드라마 역사상 최상위권 역대 5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주연 배우 송혜교의 연기에 대해 섬세하면서도 깊은 감정이 살아있는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할리우드 리포터 또한 전했다. 한국의 시리즈와 영화가 이제 90개국이 넘는 지역에서 넷플릭스 글로벌 톱10에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고 말이다. 숫자는 분명하게 말해준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라보려는 것은 그 숫자 뒤에 숨은 장면이다. 도대체 이 드라마는 무엇이기에 언어도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같은 순간 같은 감정에 빠져들었을까? 왜 전 세계 시청자들은 문동은의 길고 긴 시간을 함께 견디며 그녀의 편에 서게 되었을까? 작가 김은숙은 이 이야기가 탄생한 배경을 밝혔다. 딸과의 대화에서 시작된 고민, 그리고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짓눌러온 학교 폭력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던 마음,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며 더 글로리가 만들어졌다고 했다. 주인공 문동은은 고등학교 시절 끔찍한 학교 폭력을 겪고 결국 학교를 떠나야 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꿈도, 교실도, 청춘도 아니었다. 모두 빼앗긴 시간이었다. 그리고 17년이 흐른 뒤 그녀의 삶은 단 하나의 목표로 정리된다. 자신을 무너뜨렸던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이 스스로 붕괴하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 그렇다면 해외 시청자들은 왜 이 복수의 여정을 응원하게 되었을까?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스크린렌트는 분석했다. 이 작품은 충격적인 반전이나 과장된 스펙터클에 의존하지 않는다. 대신 문동은의 트라우마 그 자체를 서사의 중심에 둔다고 말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스릴러가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적 구조물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결국 시청자들이 따라간 것은 화려한 복수의 장면이 아니었다. 18년이라는 시간을 홀로 버텨낸 한 인간의 무게였다. 그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그녀의 편에 서게 된다. IMDb의 한 시청자는 이렇게 남겼다. 가해자는 아무 일 없던 듯 삶을 이어가지만 피해자는 평생 그 상처를 짊어져야 한다는 현실. 이 작품은 바로 그 분노를 정확히 건드린다. 문동은의 계획이 실행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손을 쳤다는 고백까지 이어졌다. 그렇다면 가해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가장 큰 상처를 남긴 인물 중 한 명인 박연진은 방송국 기상캐스터로 등장한다. 그는 부유한 가정과 안정된 결혼 생활, 아이까지 가진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장면 앞에서 전 세계 수천만 시청자가 동시에 같은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분노였다. 학교 폭력의 문제는 결코 한 나라 안에서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더 글로리는 극단적인 괴롭힘이 한 인간의 내면에 어떤 장기적인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깊고 오래 지속되는지를 정면으로 마주보게 만든 작품이다. 복수라는 선택이 과연 정당한가? 혹은 옳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은 드라마가 끝난 이후에도 시청자의 마음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해외 블로그 스니펫스 오브 언더스의 한 리뷰는 그 감정을 솔직하게 남겼다. 문동은을 응원하면서도 동시에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과연 복수라는 것에 진짜 영광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 작품은 시청 내내 그 질문을 계속해서 붙잡아둔다. 시청자들이 문동은의 편에 서게 된 이유는 복수가 멋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녀가 혼자서 견뎌낸 시간의 무게가 너무도 선명하게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더 글로리였을까? 그 답의 절반은 창작자에게 있었다. 김은숙, 태양의 후예, 도깨비, 미스터 션샤인까지 한국 드라마의 대표적인 로맨스 대작을 만들어 온 작가다. 하지만 더 글로리는 완전히 다른 선택이었다. 사랑 이야기를 내려놓고 18년이라는 시간을 홀로 버틴 한 여성의 서사를 택했다. 그 선택 뒤에는 개인적인 고백이 자리하고 있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느껴졌다는 점이다. 또한 김은숙 작가는 팀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작품을 집필하며 깨달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현실에서 문동은처럼 가해자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많은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배경이나 부모의 지원이 없어 그런 방식의 대응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는 자신이 써온 작품들 중 가장 판타지에 가까운 형태였다고 고백했다.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 그렇기에 드라마라는 형식이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배우에게 있었다. 오랫동안 해외에서 한국 멜로드라마의 상징처럼 여겨져 온 송혜교는 더 글로리에서 완전히 다른 얼굴로 등장했다. 인도의 롤링스톤 인디아는 그녀가 지금까지 보여준 연기 중 가장 강렬하고 역동적인 면모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익숙했던 멜로드라마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결의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시네마스크리피스트는 이 작품의 구조를 분석했다. 더 글로리는 문동은의 경험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쌓아 올린다. 시청자가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복수에 대한 감정적 정당성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준다. 감정이 극한까지 축적된 이후에야 그것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방식이다. 이러한 구성은 한국식 복수 서사가 다른 국가의 드라마와 구별되는 핵심 지점이었다. 한 시청자는 이렇게 남겼다. 김은숙 작가의 작품이라고는 믿기 어려웠고 오히려 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떠올랐다는 평가였다. 이는 더 글로리가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 한국 콘텐츠의 새로운 층위에 올라섰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이 모든 반응은 실제 수치로도 확인됐다. 1,000명 이상이 참여한 IMDb 평점은 8.1점, 로튼 토마토 지수는 83%였다. 또한 파트 2 공개 이후에는 26개국에서 다시 1위를 기록했다. 국내 대중문화 매체 이즈가 정리한 해외 반응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 K드라마의 기준을 넘어선 수준, 최근 몇 년 사이 등장한 작품 중 최고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학교 폭력이라는 문제는 결코 특정 사회에만 한정된 이슈가 아니다. 더 글로리는 그 잔혹한 괴롭힘이 한 개인의 정신과 삶에 얼마나 깊고 오래 지속되는 흔적을 남기는지 정면으로 드러냈다. 튀르키예에서는 특히 이 작품이 장기적으로 1위를 기록한 유일한 국가로 언급되었고 한국 콘텐츠진흥원의 현지 분석은 그 이유가 단순한 취향 차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SNS 공간에서는 직접적인 경험담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중학교 시절 괴롭힘을 당했고 18명의 친구들에게 소지품이 쓰레기처럼 버려지며 도둑으로 몰렸다는 고백도 있었다. 그런 기억을 가진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를 보며 묘한 공감과 해소를 동시에 느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청자는 이 이야기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감이라는 점 때문에 더 긴장감 있게 몰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동시에 이런 문제를 용기 있게 드러낸 창작자에게 존경을 보낸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일부에게 이 작품은 단순한 픽션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겹쳐지는 현실이었다. 문동은의 기다림은 그들의 기억 깊은 곳과 맞닿아 있었다. 영국의 한 IMDb 이용자는 K드라마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했다. 시간을 충분히 들여 서사를 완성하고 계층 구조 속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침묵당하는지를 끝까지 보여준다는 점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에게 이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사회 구조를 드러내는 이야기였다. 국제 K드라마 리뷰 매체 레브 드라마 역시 이 현상을 분석했다. 더 글로리의 성공은 전 세계적인 논쟁을 촉발시켰으며 학교 폭력과 계층 불평등 그리고 사법 시스템의 한계까지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고 평가했다. 이 작품이 건드린 문제들은
결코 한국만의 현실이 아니었다. 이 지점에서 이전 영상에서 다뤄진 참교육의 사례와도 연결된다. 두 작품 모두 결국 같은 문제의 본질을 향하고 있었다. 피해자 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던 공백, 그리고 그 침묵을 가장 정직하게 시각화한 것이 한국 콘텐츠라는 점이다. 더글로리는 2023년에 먼저 그 문을 열었고, 참교육은 2026년에 그 문을 더 넓게 확장한 흐름으로 언급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더글로리를 해외 시각에서 어떻게 바라봤는지 살펴봤다. 포브스는 송혜구의 연기를 극찬했고, 작품은 26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 티르키예의 한 시청자는 중학교 시절의 괴롭힘 기억을 떠올리며 드라마에 깊이 공감했다고 고백했다. 이 모든 반응의 중심에는 하나의 공통된 결이 존재한다. 이 작품이 전 세계를 움직인 이유는 화려한 복수 장면이나 배우의 이름값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혼자 견뎌낸 한 인간의 시간이 언어와 문화를 넘어 수천만 명의 감정과 맞닿았기 때문이다. 한교육은 학교 폭력이 전 지구적인 문제이며 한국이 카타르시스라는 방식으로 하나의 해석을 제시했다는 점을 보여줬다. 더글로리는 그보다 앞서 이 질문을 세계 반대편으로 처음 던진 작품이었다. 피해자가 침묵을 강요당하는 구조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낸 것도 한국 드라마였다. 더글로리는 그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문은 지금도 닫히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 문동우는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렸다. 빠르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선택한 방식은 단 하나였다. 조용하지만 집요하게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 우리가 화면 앞에서 느꼈던 해방감의 순간은 지구 반대편 티르키예의 누군가에게도, 필리핀의 누군가에게도, 영국의 누군가에게도 동일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잊히지 않는 장면이 된 것이다. 이것이 한국 콘텐츠가 세계와 공유하고 있는 힘이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